안녕하십니까. 네. 2021년도 이제 2회차, 전기기사 전력공학 문제풀이를 같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보시죠. 21번을 보면 가공 전선로에서 총 단면적이 같은 경우 단도체와 복도체를 비교하는데 복도체의 장점이 아닌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단도체가 있으면 단도체 표피 현상이라든가 요 겉으로 흐르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표피 현상이라고 하죠. 요건 이용을 못 한답니다. 요 이제 침투 깊이가 델타라면 이 델타는 루트 파이 f k 뮤분의 1 뭐 이런 표피 현상이 발생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교류 전류에서의 이제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거 여러분 이거 단면적 이용 못하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복도체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활용합니다. 같다는 얘기죠. 얘와 얘는 같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요 단도체의 반경을 R1이라고 표현하면 이 R1에 대해서 얘 소도체, 복도체, 소도체 반지름이 R입니다. 두 놈의 간격이 S라면 두 소도체의 간격이 S라면 얘네들의 등가 반경은 루트 R 반경이 S거든요. S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이 두 놈을 비교했을 때 크기가 얘가 아주 크다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안정도라는 측면에서 최대 전송 전력은 와 같이 표현합니다. X분의 ES ER 사인 델타 메가와트와 같이 표현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작용 인덕턴스를 보면 0.05 플러스 0.4605 로그 10 R분의 T, 당연히 미리엘리 퍼 킬로까지 여러분들 다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C는요 0.02413이죠. 로그 10 R분의 T 마이크로 페러드 퍼 킬로미터라는 요식을 알고 계시면 만약에 복도체이면 이거 엔도체이면 N으로 나누거든요. 이게 내부 인덕턴스입니다. 여기는요 등가 반경이죠. 이거 알되십니다. 단도체일 때보다 복도체가 되면 요 값은 커지고요. 크다고 그랬죠? 요 값이 작아지니까 분모가 커지면 이 값은 작아지는 것입니다. 얘 작아집니다. 20% 작습니다. 얘는요, 얘 R-를 쓰면 얘는 크면 얘는 작아지거든요. 얘는 커집니다. 즉, 두 놈에 의해서 X는 작아집니다. X가 작아진다? 전송전력은 커진다? 유리합니다. 땡큐입니다. 안정도를 증식시킨다. 공사비는 저렴하고 시공이 간단하다. 복도체 하나를 도체를 가설을 때 비해서 복도체라면 공사비는 더 들어가겠죠. 얘는 더 들어갈 겁니다. 전선 표면의 전위 경도를 감소시켜서 코로나 인계전압이 높아지죠. 코로나 인계전압식도 알고 계십니까? 코로나 인계전압은 24.3 M0 M1 델타 T 로그 10 R분의 T 킬로볼트라는 식을 여러분들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표면 계수, 날씨 계수, 공기 밀도거든요. 온도, 기압에 따른. 근데 얘네들은 신의 영역으로 맡겨두죠. 그러면 우리는 임계 전압이 높을수록 코로나가 발생이 안 됩니다. 그러면 뭘 높여야 돼요? 인위적으로 T를 높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도체를 쓰면 등가 반경이 R-이면 지름은요 ER-라고 하면 되겠죠? 등가 지름입니다. 커지죠. 그래서 복도체를 쓰면 임계 전압이 높아져서 코로나 발생이 안 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선로의 인덕턴스가 감소된다고 여기서 말씀드렸죠. 그죠? 복도체를 쓰면 L은 감소고 정전 용량이 증가해서 전송 전력이 커진다. 전송 전력이 커진다. 개통은 안정이다. 여러분들 개통에 전력을 많이 보낸다는 얘기는 그 개통이 안정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와 같이 알아보셔야 됩니다.
복도체에 대한 장단점 다 중요합니다. 어쨌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역률이 0.8 지상 역률입니다. 2800kW의 부하에 전력용 콘덴서를 병렬로 접속해서 합성 역률을 0.9로 계산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전력용 콘덴서 용량은 약 얼마냐? 여러분들 전력용 콘덴서는 어떻게 달아요? 병렬로 답니다. 그래서 이 전력용 콘덴서는 이러한 부하가 있으면 부하의 병렬로 와 같이 콘덴서를 달아서 사용하는 건다 이렇게 기억해 두고 이 콘덴서 용량을 구하는 콘덴서 용량식은 P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이 콘덴서에 대해서는 단위를 킬로볼트 암페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두셔야죠. 그래서 이제 대입을 합니다. P는 얼마라고 그랬죠? 2800kW고 처음에 역률이 뭐예요? 0.8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0.8이면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인 거 알고 계십니다. 탄젠트는 뭐다? 코사인분의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0.8이면 사인은 0.6입니다. 마이너스 0.9로 계산합니다. 0.9로 계산할 때 여기는요 루트 1 마이너스 0.9의 제곱과 같이 해서 단위는 킬로볼트. 이거 계산하십시오. 계산하시면 744 정도를 여러분들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문제 보죠. 컴퓨터에 의한 전력 조류 계산에서 슬랙 모선의 초기치로 적당한 값은 그랬어요. 지정하는 값. 단 슬랙 모선은 기준 모선이라고 한다. 이거 우리는 슬랙 모선, 이건 스윙 모선이라고도 하거든요. 스윙 모선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전력 계통에 뭔가를 지정해 줘야 하거든요. 하도 그냥 그 변수가 많아서 계산하기 어렵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의 기준 모선으로서 뭘 선정하느냐? 전압의 크기와 위상각, 이것을 우리는 기준 모선의 지정값이라고 합니다.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은 부하 모선입니다. 부하 또는 변압기 모선이라고 하거든요. 전압의 크기와 유효 전력, 얘는 발전기 모선입니다. 그래서 발전기에서는 유효 전력입니다. 유효 전력, 변압기는요 무효 전력을 조정합니다. 그것 외에 부하 모선이라고 해서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 부하 모선, 전압의 크기와 유효 전력, 발전기 모선입니다. 없는 위상각은 어디서? 기준 모선에서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상각은 스윙 모선 또는 슬랙 모선 또는 기준 모선이라고 하거든요. 3번이 답입니다. 24번 다음 문제입니다. 삼상용 차단기의 전격 차단 용량입니다. 이거 고유죠 뭐. 삼상이니까 상계수가 루트 3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루트 3이 있어야 되고 차단기 전격 차단 용량은 전압 곱하기 절주인데 차단기 전격 전압에다가 차단 용량이니까 전격 차단 전류가 들어갑니다. 전류에는 뭐가 들어간다? 전격 전류가 아니라 뭐다? 전격 차단 전류입니다. 그래서 루트 3 전격 전압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 물론 차단기 전격 전압은 공칭 전압에다가 1.2에서 1.1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차단기 전격 전압을 선정하는데 물론 요거 식은 암기해 두십시오. 근데 예를 들어서 투투나인 같으면 우리는 뭘로 쓴다? 25.8로 씁니다. 그래서 이 계산값은 계산값대로 알아두고 이런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6.6은 7.2 막 이런 게 있거든요. 154는 170, 345는 362, 765는 800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하나라도 이런 식에 의해서 차단기 전격 전압이 선정이 되는데 우리는 투투나인 같으면 25.8을 현장에서는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십니다. 답은 1번입니다. 루트 3 전격 전압의 전격 차단 전류와 같이 해서 1번을 선정을 하셔라는 말씀이고 다음 문제입니다. 25번.
증기터빈에서 팽창 도중에 있는 증기를 일부 추기하여 그것이 갖는 열을 급수가열에 사용하는 열 사이클. 자, 여러분들은 이런 사이클 하나 보시죠. 보일러가 있습니다. 이 보일러에서 증기가 발생되죠. 발생된 증기를 과열기를 거쳐서 자, 이제 터빈에 이용합니다. 고압 터빈이 있고 저압 터빈이 있습니다. 고압 터빈이라고 표현하고 저압 터빈입니다. 자, 여기에 연결된 이제 발전기가 연결돼서 전기 에너지가 나오는데요. 자, 과열 증기를 고압 터빈에 와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진행이 될 때 터빈을 돌려가면 힘이 빠지거든요. 그러면 얘를 전부 빼버립니다. 전부 빼요. 전부 추기합니다. 전부 추기해서 제열합니다. 다시 재열합니다. 제열 후 저압 터빈에다 넣습니다. 자, 저압 터빈에 넣는데 여기는 이제 급수 펌프가 있고요. 급수 펌프는 보일러에 압을 넣어서 팍 쳐주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급수 가열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급수 가열기가 있는데 이 급수 가열기예요. 급수 가열기가 있는데 자, 저압 터빈의 팽창 도중에 힘이 떨어졌거든요. 점점 떨어진 것을 일부 추기합니다. 일부 추기해서 급수 가열에 씁니다. 와 같이 여기에서 키워드는 뭐다? 일부 추기입니다. 일부 추기합니다. 일부 추기해서 급수 가열에 쓰는 것을 우리는 이걸 재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요 제열은 전부 추기가 제열입니다. 키워드 알아두셔야 돼요. 전부 추기 제열. 일부 추기는 재생 사이클이에요.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일 완전히 떨어진 것은 복수기를 거쳐서 와 같이 이러한 증기의 흐름을 알 수 있거든요. 자, 우선 요 놈만 가지고 우선 말씀드리면 팽창 도중에 있는 증기를 일부 추기해서 급수 가열에 쓰는 걸 뭐라고 한다? 재생 사이클입니다. 그러면 재열 사이클은요, 전부 추기해서 고압 터빈에서 팽창이 다 끝난 에너지, 즉 엔트로피가 거의 떨어진 놈을 전부 추기해서 재열하는 건 재생이거든요. 재열 사이클이거든요. 만약에 이러한 게 없으면 그런 사이클을 우리는 기본적인 사이클을 우리는 랭킹 사이클입니다. 가장 기력발전소의 가장 기본적인 열 사이클입니다. 기본적인 열 사이클. 카르노 사이클은 가장 이상적인 열 사이클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열 사이클은 카르노 사이클이고, 기력발전소의 기본 열 사이클은 랭킹 사이클, 전부 추기 재열, 일부 추기 재생.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여기서는 일부 추기했으니까 재생과 같이 우리는 답을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26번. 부하전류 차단이 불가능한 전력 개폐 장치는 거죠. 부하전류 차단이 여러분들 보십시오. 진공 차단기다, 유입 차단기다, 가스 차단기다. 차단기는 고장 전류를 끊을 수 있을 뿐더러 부하전류도 끊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단로기는요, 여자 전류나 충전 전류, 부하전류를 끊으면 이런 얘기예요. 이 단로기가 요 전선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요 단로기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보죠. 단로기를 여는 이 고리가 있거든요. 자, 우리는 DS봉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철로 된 거예요. 이렇게 철로. 여러분들이 얘를, 이거는 뭐 1m짜리, 3m, 10m짜리 막 있거든요. 자, 여기다 겁니다.
선생님 이거 손으로 잡아 빼면 돼야 한대요. 아, 죽지요. 여기다 걸어서 잡아 뺍니다. 얘를 잡아 빼면 와 같이 잡아 뺍니다. 이렇게 잡아 빼버리면 아크가 여러분들한테 올 거예요. 빛의 속도로 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빛의 속도로 피해야 삽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달로기는 부하전류나 당연히 고장전류는 당연히 안 됩니다. 부하전류를 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달로기는 차단이 여기에 전류가 안 흐를 때 선로를 완전히 개폐 확인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로기는 부하전류를 차단하는 것이 안 됩니다. 차단하면 뭐 한다고요? 아크가 여러분들한테 오는 거예요. 22,900을 연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아크가 여러분들의 빛의 속도로 오면 빛의 속도로 피하다가 뇌진탕이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보죠. 전력계통에서 내부 이상전압이 크게 가장 큰 경우는 요소성 소소, 주차, 발전기, 무부하전류, 충전전류 차단시, 송전선류의 부하 차단시 투입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조금만 말씀드려보면 이 무부하 충전전류라는 말을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부 이상전압에서는 가장 큰 건데요. 지금 요 차단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차단기예요. 요 차단기가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는 C 전류입니다. 충전 전류는 C에 의한 전류거든요. 충전 전류예요. 90도 앞선 전류입니다. 자, 우리는 사이클을 보면 이러한 전압이 있는데 이게 전압 사이클입니다. 전류가 90도 앞섭니다. 90도 앞선 전류, 이게 충전 전류는 앞선 전류거든요. 자, 충전 전류는 90도 앞선 전류인데 여기서 이제 차단 신호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0점 올 때까지는 얘가 0점에 와서 차단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신호는 떨어졌으니까 얘는 이제 서서히 열립니다. 서서히 열리는 거에 지금 고장이 나면 얘는 트립이 됩니다. 이렇게 트립이 되는 중인데 0점에 와서 차단이 되려고 오다 보니까 0점에는 이만큼 전압이 있어요. 요만큼 전압이 이게 형성이 돼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열리는 중이에요. 그러면 요만큼 그 중에도 열렸는데 요 간격이 극간 간격이 아주 미소하면 제점호 아크로 연결됩니다. 아크에 의해서 공간적으로는 트립이 됐으나 요 간격이 작으면 아크로 연결된다고 그래요. 이걸 제점호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점호가 일어난다. 자, 그래도 전원측은 지금 시간이 가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반 사이클 뒤에는 이건 지금 오고 있거든요.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반 사이클 뒤에 여기 있거든요. 그죠? 얘는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열어줘도 이 전압이 지금 가고 있는 도중에 여기 전압이 반 사이클 뒤에 요만큼이거든요. 요놈 하나에다가 얘 사이는 몇 개예요? 2개예요. 내 거 사이클 하나에다가 얘와 얘 사이 2개를 합하면 3개가 됩니다. 3위가 돼요. 또 이렇게 갑니다. 또 가요. 그러면 얘는 이제 이만큼 열어졌습니다. 요만큼 더 열어졌네. 처음에 있던 놈이 요만큼 더 극간간격이 요만큼 열어졌습니다. 그래도 이 극간간격의 전압이 커지면서 또 아크로 연결이 됩니다. 아크로. 선생님 반사이클 됐는데 이미 반사이클 뒤에 하나가 생겼지 않습니까? 요놈 하나에다가 얘와 얘 사이는 4개거든요. 5개가 됩니다. 5, 2, 7, 2 이런 식으로 커지는데 이미 한 5, 2 정도 되면 이미 완전히 열어져 버렸네요. 어이구, 아까는 서서히 열으니 이만큼 열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아크가 이제 형성이 안 되겠죠. 아크가 끊어진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차단이 됐다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전압이 많이 생기는 그 이유는 어떤 전류 때문에 그래요? 앞선 전류죠. 이 앞선 전류는 무슨 전류다? 충전 전류다. 내부 이상 전압에서 가장 큰 것은 충전 전류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큰 내부에서 가장 큰 전압이 뭐야? 약 4배, 5배 올라가는 전압. 내부 이상 전압에서 가장 큰 건 충전 전류 차단.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28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송전계통에서 두 점 사이에 삼상 단락사고가 요 S점에서 삼상 S점입니다.
S점 사이에 S점에 삼상 단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단락전류는 약 얼마인가 그렇습니다. 단락전류는 약 얼마인가. 단 선로의 길이와 리액턴스는 50m이고 0.6 옴/킬로미터다. 요 점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고가 나면 어디를 보라고 그랬어요? 전원측을 보라고 그랬죠. 지금 변압기가 40메가에 8%니까 이것도 40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G1, G2가 20이면 40메가와트로 환산하면 여러분 이런 것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 퍼센트 임피던스, 리액턴스는 10V제곱분의 PX, 퍼센트 Z는 10V제곱분의 PZ이거든요. 그러면 10V제곱분의 PX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퍼센트 리액턴스는 요 용량이 커지면 비례해서 커지는입니다. 얘가 40이니까 이 기준 용량으로 40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너는 뭐가 돼요? 40%가 되겠죠? 얘도 40%입니다. 자, 40% 두 개가 병렬로 되어 있거든요. 합성하면 20%에 알아둡니다. 40 기준에서 너는 얼마예요? 8%죠. 선로치 계산합니다. 선로의 리액턴스는 10V제곱분의 PZC입니다. 전압은 110이라고 그랬죠? 전압 110의 제곱에 P는요, 40메가입니다. P, 리액턴스는 얼마다? 50에다가 0.6을 곱해보겠습니다. 키로가 없어지고 5, 6, 30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퍼센트 X를 구해보면 선로치를 구해보는 거야. 선로치를 구해보면 계산값이 9.917입니다. 9.917%. 자, 그러면 단락전류는, 요 점에서 단락전류는 퍼센트 리액턴스분에 다 더해야 됩니다. 20 더하기 8 더하기 20 더하기 8 더하기 9.9 이 정도이죠. 917이니까 92 정도 해놓겠습니다. 92 정도에서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의 기준 전류죠. 전격 전류에 해당합니다. 40 곱하기 10의 3승이고요. 3상입니다. 루트 3의 전압은 몇 볼트? 110볼트죠. 110에서 계산을 해보면 얘가 553.79 553.79 뭐 이거 반올림합니다. 그죠? 반올림하면 554 정도 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이제 우리 1차 공부시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항상 요 어느 점에서 단락전류를 구하라고 하면 사고점에서 전원을 쳐다보고 전원의 합성 리액턴스 분의 100의 전격전류입니다. 와 같이 요런 유형은 뭐 여러분들이 연습해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이고요. 다음 문제 봅니다. 다음 29번. 저압 회전선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저압 뱅킹 방식은 전압 변동을 경감시킬 수 있다? 당연하죠. 우리 저압 뱅킹 방식은 무슨 방식이에요? 망상이거든요. 와같이 이제 망상입니다. 와같이 이제 망을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약에 사용한다면 하나의 임피던스에 비해서 병렬 회로수가 증가한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그럼 병렬 회로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임피던스가 감소한다 알아둡니다. 그러면 감소하면 전압가가 감소하면 전압 변동률도 감소한다. 두 번째, 밸런스는 단상 2선식, 여러분들 밸런스는 단상 3선식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중성선이 있지 않습니까? 중성선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부하를 놓고 여기다 부하를 놨을 때 여기 이제 불평형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와같이 이렇게 놔서 단권 변압기, 단권 어떤 코일을 놔서 요 선과 요 선 사이에 불평형을 방지하는데 세 선입니다. 그래서 단상 3선식이 필요해서 얘가 문제가 되고요. 부하율과 손실 사이에 요거 관계는 알아두십시오. 지금 요 손실 계수 이게 부하율입니다. 부하율이 제곱이거든요. 여러분들 0보다 작은 것은 제곱한 것이 0.5가 있고 0.5의 제곱이 있으면 제곱한 것이 작습니다. 이 제곱한 게 작아요. 그래서 좀 알아두고 수용률은
최대 수요 전력분의 설비 용량분의 최대 전력이거든요. 그래서 2번이 오답이 되겠죠. 같이 해서 다음 문제 봅니다. 30번 망상 배전 방식이 장점이 아닌 것. 네, 여러분들 망상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러한 앞에서도 보시다시피 이러한 망으로 연결되면 임피던스는 작아집니다. 혈압 병렬에서 낮아. 임피던스가 작아지면 전압 강화도 작아집니다. 전압 강화가 작아진다? 전압 병렬도 다 작거든요. 인축의 접지 사고로는 적어진다. 여러분들 어떠한 방식이든지 사람이 주의하지 않으면 감전되는 거예요. 접지 사고. 그래서 망상이라고 그래서 뭐 무정전이죠. 거의 무정전 방식인 망상이라고 그래서 감전 사고가 없다? 부주의하면 감전하는 거거든요. 이게 꽤 잘 예전서부터 이 안전에 대한 대책으로 이게 좀 잘 나오는 유형이죠. 봐두시면 됩니다. 푸아의 융통성이 크죠. 무정전 공급이 키워드입니다. 망상 방식의 키워드는 뭐다? 무정전.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십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500kVA 단상 변압기 상용 세대, 네, 델타 예비 한 대를 갖는 변전소가 있습니다. 부하 증가로 인해서 예비 변압기까지 동원해서 사용한다면 응할 수 있는 최대 부하는 얼마냐? 여러분들 이거 봐두십시오. 지금 세대를 델타 운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500이래요. 500이다. 한 대가 여유가 있대요. 지금 현재 델타로 쓰면 500, 500, 500. 뭐 합해서 1500을 쓰는 거네요. 그죠? 근데 더 증가했답니다. 여기 마침 500이 있어요. 이놈을 더해서 좀 공급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두 대만 가지고 V결선합니다. 네, 두 대만 갖고 V결선은 500, 500입니다. 500kV예요. 이놈이 또 두 대가 있습니다.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그러면 이놈의 두 배가 되겠죠? 여러분들 500에 500 두 놈을 V결선하면 1000을 쓰지 않는, 1000을 쓰는 게 아니라 500루트 3을 씁니다. 그래서 867, 1.73이에요. 500에 루트 3배, 866 정도 되죠? 요 놈의 두 배입니다. 1000루트 3이죠. 1000루트 3은 약 1730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잘 나오는 유행이에요. 델타 운전 중 한 대가 고장이 나도 V결선 운전을 할 수 있거든요. 하나 여유 있으면 이 두 놈으로 V하고 이 놈으로 두 개 V결선 운전하는 법. 1730. 아주 잘 알아두시면 쓸모가 있을 겁니다. 다음 문제 보죠. 우리는 뇌에는 직경뇌가 있고 유도뇌가 있거든요. 자, 직경뇌에 대한 대책입니다. 직경뇌한 방호 대책으로 가장 적당한 거. 자, 여러분들 우리 철탑이 있으면, 철탑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이 이렇게 가겠죠. 뭐 애자가 있고 선이 가겠죠. 제일 꼭대기는 뭐가 있다? 가공지선이 있습니다. 그죠? 이 가공지선을 이용해서 뇌를 방지하죠. 만약에 선로에 오면 뭘 이용해서? 피대기를 이용해서 우리는 방지하면 되겠죠. 자, 직경뇌에 대한 방호 설비로 가장 적당한 거. 복도체냐, 가공지선이냐, 서지흡수기냐, 방전장치냐. 네, 가공지선입니다. 그래서 이 가공지선이 직경뇌에 대한 대책이 됩니다. 물론 이 가공지선이 일부 전자유도장애 정도를 일부 차폐하는 역할까지도 하는 것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33번 최대 수용 전력, 최대 수요 전력이 3인 수용가 세대, 3세대입니다. 3kg인 수용가가 3세대 있다? 9kg입니다. 그죠? 9kg 합해서 9kg. 5kg인 수용가가 6세대, 요거 30kg, 이게 두 개의 군이 있습니다. 수용가 군이 있는데 이 수용가 군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주상면역기의 최소 용량은 역률은 1이랍니다. 수용 기간의 부동률은 1.4입니다. 자, 지금 A군은 9kg고요. B군은 30kg라고 그랬습니다. 얘 부동률은 1.3이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다가 우리는 변압기를 놓을 때 선생님 두 놈 더해서 39kg를 놓을까요? 물론 역률이 1이니까 킬로와트는 kVA도 똑같습니다. 굳이 얘를 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두 놈이 동시에 최대를 안 쓴다는 얘기죠. 즉 얘로 하는 게 아니라 얘를 뭘로 나눠서 1.3으로 나눈 그 값을 설치하면 얘네들을 다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얘 값은 약 공급할 수 있는 최소 용량은 30kV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 같이 그러면 이런 것은 뭐요 하면 우리는 부등률식이라는 게 있어요. 부등률은 합성 최대 수요 전력분의 합성해서 얘와 얘를 합한 공통을 했을 때 최대 수요 전력분의 각각의 최대 수요 전력의 합이거든요. 자, 얘 공식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변압기는 어떤 걸 해요? 면 합성해서 두 놈 합성해서 가장 최대로 쓸 수 있는 그 전력을 수용하면 됩니다. 최대로 쓰는 전력을 수용은 어디서 해요? 한전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수용하는 만큼 우리는 용량을 우리는 변압기라고 그러거든요. 변압기 용량은 각각의 최대 수요 전력의 합을 부동률로 나누면 합성 최대 수요 전력이 된다입니다. 그래서 요 식에 의해서 우리는 용량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최대 수요 전력 합을 부등률로 나누고 지금 현재 용량 kVA를 구하려면 킬로와트를 영률로 나누면 kVA인데 뭐 영률이 1이라고 하면 영률이 1이면 즉 킬로와트가 뭐다? kVA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와 같이 해서 요 식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네, 34번 배전용 변전소에 주 변압기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자, 우리 배전용이라고 그랬죠?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압은 발전소내용 변압기에서 스텝업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1kV로 발전이 되면 이거는 스텝업합니다. 얼마로? 11kV를 뭐 154면 154kV로 승합해서 이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 서울까지 왔습니다. 그럼 요 변전소에서는 154를 얼마로? 229으로 강압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또 뭐가 있어요? 전봇대 있죠? 전봇대 이 주상변압기가 있거든요. 주상변압기는 229을 이 229을 얼마로? 380V나 220V로 강압해서 그래서 요 발전소 내에서만 스텝업에서 강압합니다. 강압 변압기 합니다. 강압 변압기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35번 비등수형 원자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비등수형. 자, 여러분들 우리 발전소에 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자로입니다. 원자로에서는 핵 분열하거든요. 우라늄 92에 235는 이게 핵연료입니다. 이 핵연료가 분열하죠. 열 중성자 0.025 일렉트론 볼트인 열 중성자가 핵연료를 탁 쳐버리면 이게 분열합니다. 2메가 일렉트론 볼트의 고속 중성자가 됩니다. 이걸 다시 열 중성자가 돼서 이게 핵분열을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열이 발생이 되겠네, 그죠? 자, 우리는 비등수형 원자로에서 열 발생을 먹으려고 그러는 게 터빈입니다.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발생시켜서 전기 이용하거든요. 그러면 노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증기 발생 장치에 이렇게 가져옵니다. 이게 가져와 이렇게. 노에서 발생한 열을 증기 발생기 또는 열 교환 장치라고 그래요. 열 교환기 또는 증기 발생기거든요.
요 증기 발생장치 열을 줍니다. 이거 주는 요 매질로는 냉각제라고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다 열을 줬어요. 그러면 이제 노에서는 막 열심히 열 발생하고 열을 가져와서 증기 발생하고, 그러면 증기 발생 장치에서는 그 포화 증기를 우리 원자력 발전소는 포화 증기를 사용합니다. 화력 발전소에서는 과열 증기를 사용하는데 포화 증기를 가지고 터빈을 돌리는 것입니다. 터빈을 돌린 다음에 다시 복수기를 거쳐서 다시 펌프를 거쳐서 이런 순환하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간접로 우리나라 방식이에요. PWR 방식, 갑 경수로 경수 감소 경수 냉각로, 또 HWR 방식, 헤비 워터 리액터 방식, 즉 중수로 방식인데 우리나라에서 쓰는 얘네들 참고로 봅니다. 지금 여기에 영광, 고리, 울지는 얘네 방식이거든요. 월성 얘는 얘 방식입니다. 우리는 다 이거 간접로를 씁니다. 그리고 이 경수 감소 경수 냉각로는 경수 감소 경수 냉각로예요. 경수 감소 경수 감속제로 쓰고 냉각제로도 경수를 쓰거든요. 이렇게 해서 쓰는데 얘는 농축 우라늄을 씁니다. 농축 우라늄을 씁니다. 물론 뭐 2 내지 3%, 또 3 내지 4%의 농축 우라늄을 쓰는 거예요. 선생님, 얘가 없으면 바로 여기서 발생한 증기를 바로 쓰면 이게 비등수행이에요. 얘가 없으면 비등식에서 바로 쓰고 이게 바로 이렇게 가는 방식이거든요. 요 증기 속에는 우라늄이, 방사선이 들어갈 수도 있는 약간의 좀 우려는 있겠습니다만은, 자, 문제 봅니다. 틀린 것입니다. 증기 발생과 필요, 요 증기 발생 장치 있지 않습니까? 얘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쓰는 거예요. 다음에 전홍축 우라늄을 똑같이 씁니다. 경수로처럼 전홍축을 노심에서 노심에서 비등을 일으킨 발생한 증기를 직접 터빈에 공급한다. 가압수형에 비해서 출력 밀도는 좀 작습니다. 어쨌든 1번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러한 그림 정도도 연상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죠. 송전단전압 vs 수전단전압 VR, 선로의 리액턴스를 X라고 할 때 정상시에 최대 전송전력의 계략. 여러분들, 우리 안정도 판정할 때 뭘로 합니까 하면 최대 전송 전력으로 합니다. 앞에서도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최대 전송 전력은 전달 리액턴스 분의, 이거는 VS VR로 하겠습니다. VS VR.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전력은 뭐예요? 온분의 전압이 제곱이죠. 온분의 전압이 제곱. 물론 사인 델타 메가와트입니다. 계략값을 구하라. 자, 송전단전압, 수전단전압, 선로의 리액턴스를 X를 주고 송전단전압 계략적인 값, 너를 일어났을 때 계략적인 값은 뭐다? X분의 VS VR 값과 같이 해서 전송전력을 구할 수 있다입니다. 네. 다음 문제 보시죠. 3상3선식 송전선을 위해서 각선의 대지 전용 용량이 0.5096 마이크로페라드, 선간 정전 용량이 0.1295 마이크로페라드 실 때 일선의 작용 전정 용량은 몇 마이크로페라드냐? 네, 여러분들 요거 알아두십시오. 우리 일반적으로 케이블을 상상해 봅니다. 3상3선식 정전 용량을 이렇게 보시죠. 뭐 가장 알기 쉬운 그림으로 이렇게 기억하는 게 가장 여러분들 알기 쉬울 거예요. 자, 여기에 대지라고 보면 대지 사이에 정정 용량 CS가 있고, 지금 일선의 용량이거든요. 선과 선 사이에는 CM이 있습니다. CM이 있다. CM이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요 델타로 된 걸 우리는 Y로 환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와 같이 돼 있는 것을 얘네들을 Y로, 와 같이 Y로 등가 변환
해야 일선의 작용 정적 용량은 얘거든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C에 쓰고 CM을 Y로 등가 변하면 C는 3배로 증가합니다. R은 감소하죠? C는 증가입니다. 그래서 일선의 작용 정적 용량은 CS 플러스 3CM이 되는 걸 알아둬야 돼요. 단상 이선식은요. CN은 CS 플러스 2CM입니다. 단상 이선식이에요. 단상 이선식, 이 2개만 좀 기억해 두시오. 뭐. 그대로 대입합니다. CS는 0.5096이고 3배에 너는요 0.129거든요. 자, 여러분들 계산하십시오. about 값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다음 문제 봅니다. 전력계통의 전압을 조정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 저는 말이죠. 수업할 때 여러분들하고 뭔 얘기를 하냐면 PF 컨트롤, QV 컨트롤 입에 다 달고 삽니다. 네, 계통공학적으로 유효 전력을 이용해서 주파수 조정입니다. 무효 전력을 이용해서 전압 조정이거든요. 그래서 유효 전력 주파수 조정인데 어디서? 발전소에서 가바나를 이용해서 한다더라. 무효 전력을 조정하는 것을 우리는 조상설비라고 그러거든요. 너는 뭘로 한다고요? 조상설비를 이용해서 무효 전력을 조정하는 거예요. 물론 조상설비에는 동기조상기, 볼로리액타, 전력용 콘덴서 등이 있는데 어쨌든 얘네들은 변전소에 설치해서 QV 컨트롤한다. 가만히 가보니까 발전기 뭐 있는데 계통에 무효 전력을 조정해서 전압을 조정한다. 가능하시겠습니까? QV 컨트롤, 무효 전력을 조정해서 전압을 조정한다. 4번 PF 컨트롤, QV 컨트롤.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39번 선로, 기기 등의 절연 수준 저감 및 전력용 변압기에 단절연을 모두 행할 수 있는 중성점 접지 방식이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2개만 좀 봐두십시오. 이 직접 접지 방식과 와 같이 직접 접지 방식과 비접지 방식에서 비접지입니다. 일선 지락 사고가 나면 일선 지락 사고가 났어요. 똑같이 일선 지락 사고가 안 난 걸 우리는 건전상이라고 그래요. 사고가 안 난 이 건전상에 전위가 변하는데 직접 접질 때는 1.3배 전압이 됩니다. 상전압이 1.3배예요. 비접지 방식은 루트 3배 T거든요. 여러분들 루트 3이 1.73이죠. 1.3 어떤 게 큽니까? 얘가 크죠. 그래서 얘 방식보다 직접 접지 방식은 사고가 돼도 고장이 별로 크기가 높아지질 않아? 그러면 저감 절연합니다. 절연비를 싸게 할 수 있는 저감 절연한다. 저감 절연해요. 절연비를 싸게. 그리고 여러분들 중성점을 접지하면 여기는 뭐예요? 0V죠. 그 0V면 여기는 선로는 229이더라도 여기는 0V니까 여기서부터 절연을 점점점 줄인다 이거예요. 줄여서 이렇게 놓는 것을 뭐라고 한다? 단계적으로 절연을 작게 한다? 단절연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문제로 가서 선로 기기 내의 절연 수준 저감, 전력용 변압기의 단절연을 모두 행할 수 있다? 무슨 방식? 직접 접지가 되죠. 직접 접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왜 직접 접지를 써요? 그럼 여러분들은 절연비가 싸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절연비가 싸서 했는데 보니까 요 지락전류가 지락사고 나면 이렇게 순환하지 않습니까? 여기다 감시병을 세워놨더니 얘는 허구한 날 자다가 딱 뭐가 깜빡 지나가. 그러면 얘가 그러는 거예요. 형, 차단기 형한테 뭐가 지나갔어. 그러면 차단기가 아우야 알아서 차단합니다.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뭐 보호 개전기 뭐 동작이 확실하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왜 했어요? 절연비가 싸니까 한 거예요. 절연비가 싸니까. 직접 접지의 방식의 장점은 뭐다? 절연비가 싸다.
한마디로 최대한 비슷하다. 네,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상이선시 배전선로의 말단에 지상역률 코사인 세타인 부하 P킬로와트가 접속되어 있다. 선로의 말단전압은 V볼트이다. 선로 한 가닥의 저항을 R옴이라고 할 때 송전선의 공급 전력은, 자, 여러분 문제를 보면서 의미를 살펴보면 지금 와 같이 단상입니다. 단상이 선식이에요. 이 선식입니다. 여기에 부하가 있답니다. 이 부하는 전압은 V볼트이고 말단에 P킬로와트인데 역률이 코사인 세타인 놈이 부하에 있어요. 한 가닥의 저항은 R입니다. 여기도 R 있겠네요. 한 가닥의 저항 각각이 R일 때 송전단의 공급 전력은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단에 P가 있고 송전단 전력은 말단에 P가 있으면 P에다가 뭘 하면 돼요? 손실을 하면 되죠. 선생님 100을 보냈더니 여기 98이 왔어요. 2는 뭐예요? 선로 손실이 되겠죠. 투놈을 더해야, 손실 더해야 얘가 되지 않습니까? 손실은입니다. 손실이에요. 여기에서 손실은 뭐예요? I자승 R이죠. 또 여기도 있습니다. 그죠? 일선에 여기서 키워드는 뭐예요? 선로 한 가닥의 저항이거든요. 그럼 여기도 저항이 R이니까 I자승 R이 몇 개 있습니까? 2개가 있다. 이 I자승 R이에요. P는요, VI 코사인 세타예요. 그러면 요 전력 손실만 여기다 씁니다. 2개의 I는요, V 코사인 세타분의 P인데 P는 뭐예요? 킬로와트라고 그랬네. 그러면 P 곱하기 10의 3승을 제곱합니다. 거기 R이죠. P 제곱. 전력 손실은 뭐라고요? I자승 R이니까 I에 따져 P 제곱 R와 같이 쓴다는 얘기죠. 전체 제곱입니다. I자승이에요. I자승. 단위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데 제곱의 R이다. 자, 한 번만 더 쓰면 이게 전력 손실이에요. V의 제곱, 역률의 제곱, 네, V의 제곱, 역률의 제곱, 세타의 P 제곱 R인데 전력은 뭐예요? 10의 6승이에요. 근데 단위를 킬로와트로 환산해서요, 10의 마이너스 3승 합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10의 3승이 되겠죠. V의 제곱, 역률의 제곱, 세타, 요거 2가 있습니다. 2 주의해야 돼요. 2. 그래서 V의 제곱, 역률의 제곱 분의 P 제곱 R인데 여기에 2가 있는 4번이 답이다. 여러분들 요 문제에서 키워드는 일선의 저항입니다. 그래서 요놈의 손실 합쳐줘야 돼요. 그래서 앞에 2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2회차 전력 문제를 풀이했는데 어떠십니까? 네, 참고해서 보시기라고 마치겠습니다.